여러분 지금 서울 여의도 증권가에서 들리는 이 소리 무엇으로 들리시나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 그리고 트레이딩 룸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한숨 소리, 모니터 앞에 앉은 펀드 매니저들의 창백한 표정, 복도를 오가며 급하게 통화하는 애널리스트들의 다급한 목소리. 2026년 2월 6일 오전 10시 37분. 네, 코스피 지수가 5천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대다수 국민들은 주식 좀 빠졌나 보네 정도로 생각하실 겁니다. 뉴스에서도 담담하게 보도합니다. 코스피 5천선 이탈, 외국인 매도세 지속. 하지만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단순한 주가 하락 스토리가 절대 아닙니다. 올해만 벌써 두 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건 대한민국 증시가 보내는 적색 경보입니다. 그리고 이 붕괴 뒤에는 여러분의 연금과 노후 자산을 직격탄으로 맞힐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첫째, 왜 코스피는 단 두 달 만에 5,300선에서 5,000선 아래로 300포인트나 무너졌을까요? 자, 둘째, 매도 사이드카가 2026년 들어 벌써 두 번째 발동됐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셋째, 지금 이 순간에도 빠져나가고 있는 10조 원대 외국인 자금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여러분의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은 안전할까요? 이 영상 하나면 코스피 5천선 붕괴의 진짜 원인과 앞으로 3개월 안에 닥쳐올 2차 폭락 가능성,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자산 방어 전략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누군가에겐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진실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기를 두 달 전, 2025년 12월 10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코스피 지수는 5던 347이었습니다. 증권가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코스피 5,500 돌파 가능합니다. 삼성전자 HBM 승인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시작입니다. AI 테마주 랠리가 이어질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12월 한 달간만 3조 5천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몰렸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보고서에는 마이 코리아라는 문구가 넘쳐났습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죠? 이번엔 다르다. AI 테마다. K반도체, 랠리다 하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홀딩스를 주워 담았습니다. 증권사 영업전마다 계좌 개설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주식 관련 유튜브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2일 신년 첫 거래일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계장가는 5,289였습니다. 하루 만에 5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증권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초 차익 실현 물량일 뿐입니다. 자, 곧 반등할 겁니다. 하지만 1월 10일에는 5,187로 떨어졌습니다. 1월 23일에는 5,098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2월 6일 오늘은 4,963까지 무너졌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자, 단 두 달 만에 384포인트, 비율로는 7.2% 폭락입니다. 여러분의 계좌는 어떻습니까? 작년 12월에 3천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2,784만 원입니다. 자, 216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자, 5천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4,640만 원, 3,690만 원 손실입니다. 1억 원이었다면 지금은 9,280만 원, 72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이 퇴직금이나 목돈을 주식에 넣어두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자산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2026년 2월 6일 오전 10시 37분 한국거래소 시스템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매도 사이드카 발동. 코스피 지수가 5분 동안 5% 이상 급락하자 프로그램 매매가 자동으로 5분간 중단됐습니다. 매도 사이드카라는 게 뭐냐고요? 주가가 너무 빠르게 폭락할 때 시장에 급제동을 거는 안전장치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올해 들어 몇 번째냐고요? 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1월 23일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해에 매도 사이드카가 두 번 이상 발동된 적이 있었을까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4번, 2020년 코로나 쇼크 때는 5번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지금은 벌써 2번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는 보통 더 큰 폭락의 전조입니다. 단순히 주식이 좀 빠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코스피 5천선 붕괴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누가 왜 얼마나 팔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 정확히
27거래일 동안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총 11조 3천억 원입니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4,185억 원입니다. 거래일 기준으로는 하루 3,500억 원씩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고요? 2025년 한 해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수한 금액이 약 15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만에 그중 75%가 빠져나간 겁니다. 어떤 종목을 팔까요? 이 삼성전자 3조 2천억 원 순매도, SK하이닉스 1조 8천억 원 순매도, 현대차 9,500억 원 순매도, 피오스코홀딩스 7,200억 원 순매도, LG에너지솔루션 6,800억 원 순매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외국인들은 한국의 대표주를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 현대차 같은 자동차주, 포에스초 같은 철강주, LG에너지솔루션 같은 2차전지주, 이 종목들은 코스피 시가총액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기둥들이 무너지면 코스피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외국인들이 파는 방식입니다. 2026년 1월 첫째 주에는 하루 1,500억 원씩 팔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2천억 원, 셋째 주에는 3천억 원, 그리고 2월 첫째 주에는 하루 5천억 원씩 팔아치웠습니다. 매도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외국인이 팔 때 누가 사줘야 할까요? 국민연금과 증권사, 은행 같은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기관이 받아줘야 시장이 안정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기관도 같이 팔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기관 순매도는 2조 1천억 원입니다. 특히 증권사 자기매매 부서들이 대량 숏 포지션, 즉 공매도를 잡고 있다는 정보가 증권가에게 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코스피가 더 빠질 거다에 베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증권사들은 고객들에게는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주가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2026년 1월 개인 순매수는 13조 4천억 원입니다. 개인이 엄청 사고 있네요? 맞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 때 개인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떨어진 주식은 기회다. 동학개미의 힘을 보여주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중 60% 이상이 신용융자와 미수거래로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용융자가 뭐냐고요? 빚내서 주식 사는 겁니다. 자,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연 7, 9% 이자 내면서 주식을 사는 거죠. 2026년 2월 5일 기준 개인 신용융자 장호는 23조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고요? 2020년 코로나 쇼크 당시 신용융자 장호가 18조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5조 원이나 더 많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개인들이 빚내서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더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강제 청산당합니다. 증권사가 담보 부족을 이유로 개인의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3천만 원으로 2천만 원을 빌려서 총 5천만 원 어치 주식을 샀습니다. 주가가 20% 빠지면 주식 가치는 4천만 원이 됩니다. 증권사비 이제 2천만 원을 빼면 순자산은 2천만 원입니다. 담보 비율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증권사는 여러분에게 추가 담보를 넣거나 아니면 우리가 강제로 팔겠다고 통보합니다. 그럼 주가는 더 빠집니다.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증권가 내부 추정에 따르면 현재 23조 원의 신용융자 중 약 8조 원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코스피가 4,700선까지 더 빠지면 이 8조 원이 일제히 강제 청산될 수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는 더 급락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표면입니다. 이제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략 회의실 안으로, 그리고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본질 속으로 말이죠. 2026년 1월 2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발표를 하나 냅니다. 기준금리 동결, 추가 인하 없음.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도 여전합니다. 성급한 금리 인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입니다. 한국은 3.0%입니다. 차이가 1.25%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 국채에 돈 넣으면 연 4.25% 이자를 받습니다. 거의 무위험입니다. 자, 돈을 잃을 확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한국 주식에 돈 넣으면 변동성 크고 환율 리스크 있고 이익률 불확실합니다. 당연히 미국으로 돈이 몰립니다. 2026년 1.2월 한국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 11조 원 중 80% 이상, 즉 9조 원 정도가 미국으로 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과 S&P 500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미국 금리가 언제 내려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월스트리트 투자은행들의 예측을 보면 빠르면 2026년 6월,
늦으면 2027년까지도 금리 동결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즉 앞으로 최소 4개월, 길게는 1년 이상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본질적 원인은 중국입니다. 2025년 12월 중국 화웨이가 발표를 하나 합니다. 7나노 AI 칩 자체 양산 성공.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먹고 사는 시장이 AI 칩용 메모리, 즉 HBM입니다. AI 칩은 엔비디아, AMD 같은 회사들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 칩에 들어가는 초고속 메모리를 삼성과 SK가 공급합니다. 전 세계 AI 서버의 80% 이상이 한국산 메모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AI 칩을 자체 생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자국산 메모리를 쓸 겁니다. 한국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20% 이상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가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026년 예상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15% 하향 조정됐습니다. SK 하이닉스도 10% 하향 조정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3조 원이나 팔아치운 이유는 중국 리스크 때문에 한국 반도체는 이제 끝났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과도한 비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먼저 팔고 나중에 생각합니다. 세 번째 본질은 국민연금입니다. 2026년 1월 국민연금이 보유한 코스피 주식 평가액은 약 300조 원입니다.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주식 비중을 30%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주식 평가액이 줄어들면서 자동으로 주식 비중이 낮아집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국민연금 총자산이 1000조 원이고 주식이 300조 원이면 주식 비중은 30%입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10% 빠지면 주식 가치가 270조 원으로 줄어듭니다. 주식 비중은 27%로 떨어집니다. 그럼 국민연금은 뭘 해야 할까요? 더 사야 합니다. 떨어지는 주식을 계속 사서 비중을 30%로 맞춰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덫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 때 국민연금만 혼자 받아내고 있는 거죠. 2026년 1, 2월 국민연금 순매수는 4조 2천억 원입니다. 전체 기관 순매도가 2조 원인데 국민연금만 4조 원을 샀다는 건 다른 기관들이 6조 원을 팔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폭락하는 시장에서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고점에서 주식을 사고 있는 겁니다. 만약 코스피가 4,500까지 더 빠지면 국민연금은 30조 원 이상의 평가 손실을 입습니다. 2026년 1월 15일 골드만삭스가 리포트 하나를 냅니다. 제목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2.0 The Return입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 증시 밸류에이션, 즉 주가 수익 비율이 글로벌 평균 대비 40% 저평가. 하지만 이건 정당한 디스카운트다. 지정학 리스크, 저출산, 기업 지배구조 문제 때문. 쉽게 말해 한국 주식은 싸다. 하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다. 더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의 코스피 목표가는 4,800입니다. 지금보다 3%더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악 시나리오에서는 4,500까지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10% 추가 하락입니다. JP모건도 비슷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 증시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저출산으로 내수시장 축소, 중국과의 경쟁 심화, 북한 리스크. 단기 반등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이 클 것. 자, 이제 2026년 6월로 가보겠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1은 반등입니다. 확률은 30%입니다. 미국 연준이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합니다. 시장은 이를 금리 인하 사이클 시작으로 해석하며 환호합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긴장이 완화됩니다. 양국이 관세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4 양산에 성공하며 엔비디아로부터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을 따냅니다. 외국인 자금이 다시 한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5월부터 순매수 전환합니다. 코스피는 6월까지 5,400선을 회복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신용융자 빚을 갚고 숨통이 트입니다. 국민연금은 평가 손실을 일부 만회합니다. 증권가는 역시 저점 매수가 답이었다며 자축합니다. 시나리오 2는 2차 폭락입니다. 확률은 50%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미국 금리 동결이 2026년 내내 이어집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아직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금리 인하를 계속 미룹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가 가속화됩니다. 화웨이뿐 아니라 SMIC, 창신 메모리 같은 중국 기업들도 AI 칩과 메모리를 자체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삼성과 SK의 중국향 수출이 20% 감소합니다. 실적 쇼크가 옵니다. 개인 신용융자 23조 원 중 30%, 즉 7조 원 정도가 강제 청산당합니다. 코스피가 4,700선을 깨면 마진콜, 즉 담보 부족 통보가 쏟아집니다.
개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손절합니다. 이게 다시 주가를 끌어내립니다. 코스피는 5월까지 4,500선까지 무너집니다. 추가 10% 하락입니다. 여러분 계좌가 작년 12월 3천만 원이었다면 2,514만 원이 됩니다. 86만 원 손실입니다. 네, 5천만 원이었다면 4,190만 원, 810만 원 손실입니다. 자, 국민연금은 30조 원 이상 평가 손실을 입습니다. 시나리오 3은 블랙스완입니다. 확률은 20%입니다. 북한발 또는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터집니다. 북한이 도발을 강화하거나 중동에서 전쟁이 확대됩니다.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재격화됩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합니다. 중국은 보복 조치를 취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됩니다. 한국 경제가 동반 타격을 받습니다. 수출이 급감하고 기업 실적이 30% 이상 감소합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반토막 납니다. 코스피는 4천선까지 붕괴합니다. 20% 추가 하락입니다. 여러분 계좌는 3천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600만 원 손실입니다. 5천만 원은 4천만 원으로 1,000만 원 손실입니다. 국민연금은 60조 원 이상 평가 손실을 입습니다. 연금 지급 시기가 늦춰지거나 지급액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실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용융자부터 정리하십시오. 지금 빚내서 주식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당장 정리하십시오. 손실을 보더라도 신용융자만큼은 갚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더 빠지면 증권사가 여러분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손절할 타이밍도 없습니다. 증권사가 시장가로 던져버립니다. 여러분이 3천만 원에 산 주식이 2천만 원에 팔릴 수도 있습니다. 신용융자 이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연 7, 9%입니다. 만약 2천만 원을 빌렸다면 한 달에 12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합니다. 1년이면 144만 원입니다.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이자만 내다가 파산합니다. 둘째, 현금 비중을 늘리십시오.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이 80%가 넘는다면 최소 50%까지 낮추십시오. 주식을 팔고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지금 팔면 손해 아니냐고요? 더 큰 손실을 막는 겁니다. 현금을 확보해 놓으면 코스피가 4,500까지 빠졌을 때 그때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방어할 때입니다. 공격할 때가 아닙니다. 워렌 버핏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본전 지키기, 둘째도 본전 지키기, 셋째가 수익 내기다. 셋째, 분산하십시오. 한국 주식만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코스피가 무너지면은 여러분 자산이 함께 무너집니다. 제가 추천하는 포트폴리오는 이렇습니다. 미국 S&P 500 ETF 30%. 미국 경제는 한국보다 안정적입니다. 금리가 높아도 기업 실적이 좋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금과 달러 같은 안전자산 20%. 지정학 리스크가 터지면 금값이 오릅니다. 달러도 강세입니다. 환율 방어도 됩니다. 한국 우량주 30%,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입니다. 단, 분할 매수하십시오. 지금 30%를 한 번에 넣지 마시고 4,800선에서 10%, 4,500선에서 10%, 4,200선에서 10% 이렇게 나눠서 사십시오. 현금 20%, 비상금입니다. 예상치 못한 폭락이 왔을 때 추가 매수할 여력입니다. 이렇게 분산하시면 코스피가 빠져도 총자산 손실을 10%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과 금이 방어해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5천선이 무너졌습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올해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외국인은 11조 원을 팔았고 개인은 23조 원 빚내서 사고 있고 국민연금은 여러분 노후 자금으로 방패막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공포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공포에 빠진 사람은 신용융자로 떨어지는 칼날을 잡다가 파산합니다. 기회를 준비한 사람은 현금을 확보해두고 4,500선에서 대량 매수합니다. 10년 뒤에 돌아보면 2026년 2월이 기회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 살아남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여의도 증권가에서 들리는 한숨소리. 그건 단순한 투자 실패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소리입니다. 그건 신용융자를 갚지 못해 강제 청산당하는 사람들의 비명입니다. 그건 노후 자금을 날린 사람들의 절규입니다. 자,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신용융자를 정리하셨습니까? 현금을 확보하셨습니까? 분산 투자를 하셨습니까? 2016년 6월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떤 게 현실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준비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오늘 영상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코스피 어디까지 빠질 거라고 보십니까? 반등 시나리오 30%, 2차 폭락 시나리오 50%, 블랙스완 시나리오 20%. 여러분은 어느 쪽에 베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고 계십니까? 신용융자를 정리하고 계신가요? 현금 비중을 늘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이번엔 다르다며 물타기를 하고 계신가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감사합니다.